그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이면 그 2년 기간 동안에 보증금이나 월세 올릴 때 5%로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올리고 나서 1년 이내에는 다시 못 올리는 걸로 법이 돼 있어요. 그럼 상가는 어떤가?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했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 2년 동안에 올릴 수는 있는데 역시 5% 제한 받고 또 올린 지 1년이 안 돼서는 다시 못 올려요. 똑같이 거기는 뭐가 다르냐? 상가는 실질적으로는 10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갱신 요구. 그래서 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뭐예요? 뭐 2년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그 다시 갱신 요구를 통해서 늘어난 기간 2년 중에도 5%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갱신 요구를 하면 2년이 되거든 또. 2년 계약했으면 또 2년 돼. 그럼 그 2년 기간 중에도 올릴 수는 있는데 올릴 때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2년 뒤에 또 갱신 요구 또 하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갱신 요구하게 되면 그때도 뭐예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갱신 요구를 통해서 보장받는 10년 동안 5%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라고 하는 게 올린 거 다 합쳐서 5%가 아니고 올릴 적마다 5%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상가 같은 10년 동안 올릴 때 매년 올릴 수 있잖아, 법적으로. 그 매년 올리면 올릴 때마다 5%, 또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대로 한다면 매년 올려버리면 무지하게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대신 상가 임차인이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더 이상 난 장사 못하겠어.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건물주인 입장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갱신 요구했을 때 무조건 그 요구한 그 금액이 다 올라간 금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임차인이 못 받아들이면 분쟁조정 신청을 해요. 두 군데 할 수 있어요. 일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재판 가기 전에. 거기서 안 먹히면 재판 가면 판사가 사람이에요. 올린 거 보고 주변의 시세 보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판사가 조정을 또 해요. 됐습니까? 답변이? 네. 자,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17번까지 했죠. 18번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 방해하는 행위가 뭐가 있어요? 임대인이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자기도 진짜 권리금 받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한테 압박을 해서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못 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올려버린다든지 그걸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해방 놓는 거죠. 그래서 1번처럼 현저히 고액 1번에서는 둘째 줄. 그 다음에 2번 지문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서 거절한다고 나왔죠. 이것은 예외적으로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죠. 이거. 예?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은 권리금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수수 받아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방해 놓는 거고 5번은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 기존 임차인에게 이것도 방해 놓는 거지. 방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했고 19번의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3개월 전부터가 아니고 6개월 전부터. 그죠? 옛날에는 3개월 전이었어요. 바뀐 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요 사이에 데려와라 이거예요. 요렇게. 요 사이에. 예. 근데 요 임대차 종료식 요 사이에 꼭 새 임차인을 모시고 와라 그렇게 되니까 너무 촉박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반성을 하고 6개월까지 넓혀준 거예요. 지금은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그 기간이 넓어진 거예요. 응? 어떤 분은 공부하시면서 이제 작년에도 하신 분들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헷갈린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 처음 하신 분들은 헷갈릴 거 없지. 그냥 6개월이니까. 근데 공부하셨던 분들은 늘어났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두 개 중에 어떤 거예요? 늘어났다니까. 기간이. 그래서 권리금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힌 거죠. 응?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 기간 중에 5%를 초과해서 증액 청구는 못하는 거고 우리 상가도. 그 다음에 3번은 1년 6개월 이상 요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당당히 장사 안 했잖아요. 1년 6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1년 6개월을 물어보지. 최근 작년인가 기출문제에서는 1년 이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민법에서 나왔어요. 민법에서. 1년 이상 X. 1년 6개월 이상이 맞는 거예요. 장사 안 한 거. 지금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은. 그 다음에 4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또요. 뭘 비교합니까?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무슨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낮은 금액. 지문 문제가 나오면 어디를 틀리게 내냐면 그 낮은을 틀리게 낸다고. 높은 그러면 안 돼. 낮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권장해요? 법무부 장관.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국장. 이렇게. 자, 20번 갑니다. 20번 많이 틀리셨어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보증금을 배당에서 진짜 빼가려면 점포 비워줘야 돼.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도 우선 면접권인 임차인이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진짜 타가려면 방을 비워줘야 되죠. 똑같은 원리죠. 동시행 관계잖아요. 방을 비워주는 거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게. 2번. 임차 목적 건물의 일부를 증축한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지요. 증축 정도 가지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되죠. 철거나 뭐요? 재건축 정도가 돼야 돼. 철거, 재건축, 증축 가지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되고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임대인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다. 전차인도요. 4번. 권리금이란 영업과 관련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한다. 그 권리금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금전 등이에요? 임대인한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권리금 받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이 받아먹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임대인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금전 등이에요. 그러니까 쌀가마로 권리금을 줄 수 있나요? 쌀 10가마. 할 수 있잖아요. 금전 등, 등자가 있잖아요. 등. 다이아몬드로 권리금 줄 수 있나요? 네. 줄 수 있어요.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권리금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권리금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 있었잖아요. 대규모 점포, 백화점 같은 거.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또 공유재산. 그렇지만 전통시장은요. 권리금 보장해주죠. 최근에 바뀐 거. 자, 21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매수인청 대리인인 개공은 위임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했어야 된다. 매수인청 대리는 경매 입찰 대리하다가 사고를 칠 수 있죠. 그때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기 전. 업무 개시 전이 아니죠.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 경매 입찰 대리와 관련된 보증 설정은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되기 전. 이렇게. 자,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해야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경매 대리할 수 있다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경매 입찰 대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매 입찰 대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응? 경매 알선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경매 알선. 그때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고요, 그건. 경매 대리할 때만 필요한 거, 대리. 그게 2번이고요. 3번. 매수신청 대리는 부도 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가 있다.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게 7가지가 있어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되고 매년 나오고요.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자, 요게 우선 매수 신고입니다. 이거 2가지가 있죠. 공유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공유 지분권자가 우선권 갖는 거. 지금 나온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공공임대주택에 새 살고 있던 임차인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반 임차인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포기. 요게 차순위 매수신고. 요게 뭐죠?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 보는요, 보증의 제공. 입찰 보증금 갖다 내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 입자는요, 입찰표 작성 제출. 입찰표 쓰는 거요. 요게 2가지로 치면 총 7가지. 자, 그러니까 3번은 요 우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요거. 자, 4번. 이 규칙상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한 달 이상, 길면 2년까지 이렇게 되죠. 이것도 한번 나왔었죠. 5번.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위민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과 방법은 똑같아요. 그죠? 설명할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설명하는 방법은 똑같다. 정확하게 하고 근거 자료를 어떻게 보여주면서 하고. 이렇게. 5번 맞죠? 틀린 거 1번. 2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요새 시험에 잘 나온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 또 법인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가지고 개공이 되면 그때부터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 사람이나 법인이 바로 중개업을 못하는 거고요. 이거 하려면 등록관청에 등록 내야 된다. 그죠? 그래야 개공이 돼서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번에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를 하고 싶습니다. 경매 대리요. 그럼 개공이 바로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번 더 해야 이거 할 수 있어요. 경매 대리. 요 등록은 아까 법원에 등록하는 거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뭐 할 수 있다고 아까 했었어요. 경매 대리. 경매 알선 정도는 요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경매 대리 하려면 등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법원에 등록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면 떳떳하게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그 매수 신청 대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아니면 법인 개공, 이런 사람이 법인 개공, 이런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될 수 있고, 부칙 개공은 어떻습니까? 안 끼워주죠. 중개업이나 해야죠. 이렇게. 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매수신청 대리로 이렇게 바로 등록을 낼 수가 없어요. 일단
개공이 돼야 이걸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개공이 아니게 됐으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갖다가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를 당했다. 법을 위반해서.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게 됐으니까 매수신청 대리인도 뭐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죠.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를 당했다고 해봐요. 자격 취소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법상 자격 취소당하면 등록이 잘리게 돼 있어요. 그럼 자격 취소 당했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게 되는 꼴이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도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리가 같은 거예요.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휴업을 합니다.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계속 할 수가 없어. 여기도 스톱이 돼야 돼요. 이게 업무정지예요. 아까 업무정지 기간이 짧으면 한 달, 길면 2년이 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휴업이면 여기는 업무정지. 여기도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법을 어겨서 업무정지를 당했다면, 개공이, 그럼 여기도 뭐요? 업무정지예요. 반드시 영업정지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톱이면 여기도 스톱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 시험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번이나 또 나왔던 내용이 뭐냐?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폐업을 했죠. 그러면 등록 취소가 돼야 돼. 원래는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자발적인 폐업 때문에 등록이 잘렸을 때는 이 3년을 붙이지 않는다. 법을 위반한 게 아니어서 그렇다 보는 거예요. 이것만 2번 나온 거예요. 이것만. 지금 파랗게 쓴 것만.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틀리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왜 틀렸어요? 폐업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휴업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어떤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업무 정지를 때려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지.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요 얘기입니다, 지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지방법원장한테 등록 신청할 때 이때 돈 들어가냐고요? 수수료 내냐고요? 내는 겁니다. 이 수수료는 예규로 정합니다. 2만 원, 3만 원짜리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때도 수수료 내든가요? 내지요. 이때는 요금은 뭘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낸다. 이렇게 되잖아요.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공인 개공이거나 법인 개공일 것. 여기 빼고 2번째는요.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시켜주죠. 자, 3번째 요건이 뭐예요? 입찰 대리에다가 사고 낼 때를 대비해서 보증 설정을 미리 해둘 거.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기 전에 보증 설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까 했었죠.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이 3가지예요. 그때 이 경매 실무 교육은 요거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경매 실무 교육은 가만히 보면 어디 가서 받아요? 경매 실무 교육 어디 가서 받으시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받으시라. 만약에 법인일 때는 누가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대표자만 받으면 되고 교육시간은 길지요? 32시간 이상 44시간이야. 그죠? 그래서 경매 실무 교육 받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44시간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고요? 평가에서 시험 봐요. 마지막 날 시험 봐서 패스가 돼야 돼. 만약에 마지막 날 시험 봤는데 패스가 안 됐죠. 낙제를 받죠. 유급이야. 유급. 그럼 다음 기수에 와서 또 시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 받는다. 맞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을 바꿔요. 지방법원장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법정 한도를 뭘로 정해요? 예규. 그죠?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는 위민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합의해서 결정한다. 매수인이 된 거, 낙찰자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가의 몇 프로? 1%.
만약에 매수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죠? 최고 50만 원 이렇게 되고요. 매수인이 됐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이하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뭐예요? 대리보수 이렇게 되는 거지. 대리보수 말고 상담보수가 또 있죠. 상담보수는 많이 받으면 얼마요? 50이요. 최고 얼마요? 50만 원이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2번의 정답이 1번이고 23번 갑니다. 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개공이 이 사람이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하려고 하면 법인 개공은 보증 설정을 얼마 해야 되죠? 2억 이상. 공인 개공은 1억 이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이 되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2번.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원사원 전원이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겠다. 전원이 아니고 아까 대표자만. 여기 보면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때도 이거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 오픈할 때도 중개업소 오픈할 때도 그게 자실사. 자격증 따야 됩니다. 누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법인일 때는 대표자. 뿐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증이 있어야 되겠다. 제산날 했었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야 중개업소를 오픈할 수 있죠. 실무교육. 이 실무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이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게 돼 있어요? 중개사무실 오픈할 때는 시도지사. 그렇죠? 이런 실무교육은요. 법인 같은 경우에 누가 받습니까? 지금 나온 대로.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누가? 임원사원 전원이. 교육시간은 얘보다는 짧죠? 28, 32. 그 다음에 시험 안 봐요 여기는. 평가가 없어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보면 2번 지문은 임원사원 전원이 대표자가 받아야 된다고 고쳐야 되고 3번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며칠 안에 등록을 해주시라. 그죠? 요거 심사에 요렇게 들어오면 14일 안에 등록해주고 중개업소를 오픈하겠다고 요렇게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면 요것은 7일 이내에 등록 통지해주고 요건 14일 안에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 4번 민사 집행 절차에서 매각과 관련해서 형법 136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보면 자, 요거 세 가지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자고 그랬었냐면 자,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자,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하려면 공법 교육을 보충하셔야 되겠다. 공법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되려면 여기는 자실사. 여기는 공법 교육을 보충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격자가 아니어야 돼. 여기도 결격자가 아니어야만 중개업소 오픈이 가능하죠. 여기 12가지입니다. 여기는요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지금 유명한 게 나왔어.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죄. 우리는 너무 착하게 살아서 이 죄를 잘 몰라요. 공무집행 방해죄, 경매입찰 방해죄, 뭐 하여간 되게 많아.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몇 년 동안은 결격자더라. 몇 년 동안? 2년. 요 2년을 기억하셔야 돼. 그죠? 2년. 그죠? 2년 동안은 결격자. 다른 거 묻질 않아요. 무슨 죄는 묻지 않는다고요. 네. 5번 모든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읽으시라는 지문이에요. 아니다. 부칙개공 안 껴주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칙개공 안 껴준다는 거. 자, 24번은요.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벗어나는 거. 그죠? 아까 지워버렸네. 요거 지금 지운 거.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2번에 나와 있는 항고는 없었죠. 1번이 차, 3번은 입, 4번은 보, 5번은 우. 글자 딴 거요. 25번입니다. 틀린 것은. 자, 매수신청 대리는 매각장소 및 집행법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출석해야 되고 소속 공인인증서로 하여금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보면 대리행위 할 때마다 아까 대리행위가 7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 할 적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뭐예요? 주로 위임장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그 위임장을요 한 번 내고, 그죠? 그걸로 그냥 할 때마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번 내고 그냥 싹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3번 나왔네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자, 거기 보니까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플러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있잖아요. 그거 걸어놔야 되거든요. 사무실에 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복사본 갖다 냅니다. 그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4번처럼 법인 개공일 때는 하나 추가됩니다. 바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가 추가된다.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대표적인 게 법인 등기부입니다. 법인 등기부. 그 다음 5번 위임장에는 사건 번호 적혀 있고요. 개별 매각의 경우라면 물건 번호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 내용, 위임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인감조항이 날인돼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요 위임장을 갖다 내는 겁니다. 예. 자, 26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6번을 많이 틀렸어요.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막 강조해서 한 내용은 아니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간히 나왔었습니다. 문제가 한 지문씩. 1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그러니까 입찰 대리를 해주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매수신청인이 돼서 자기도 신청을 들어와요. 즉 입찰 들어온다고요. 자기가 입찰 대리에서 들어간 물건인데 자기도 입찰자가 돼서 또 들어간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이길 거 아니냐. 자기가 이기겠죠? 자기가 입찰 들어오니까. 그러면 입찰 대리하는 건 뭐예요? 이건 쇼지, 쇼. 그렇잖아요? 그건 뭐 그 사람은 그냥 수고비만, 그 비용만 드리게 되고 결과를 못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금지행위입니다. 2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입찰하는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이렇게 나왔죠. 이건 금지행위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두 사람이 둘이 너무 친해가지고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한번 경매 투자를 해보자. 그럴 수 있어요. 둘이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떤 이런 아파트를 잡는다 그렇게 치면 두 사람이 지금 돈을 1억씩 냈으니까 나중에 이걸 낙찰받으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당연히 무슨 등기하겠어요? 지분 등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위임을 합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 갑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갑이 입찰 대리를 해준다고. 이게 입찰 대리예요. 그러면 두 사람한테 우리 1억씩 보태가지고 이거 할 거니까 좀 괜찮은 물건 잡아주세요 해서 입찰 대리하는 게 이게 금지행위입니까? 가능한 거지.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됩니까? 충돌되지 않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말이에요. 갑이라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여기가 자 A로부터 1억을 내면서 괜찮은 물건 좀 잡아주세요 라고 위임을 한다고. 응? 근데 갑한테 매수신청 대리네요.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1억짜리 괜찮은 거 잡아주세요. 이렇게 또 위임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갑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러더니 요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를. 대리인이 돼서 요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게 낙찰자는 한 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명은 받으면 한 명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매수신청 대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질 건데 떨어질 걸 가정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짓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거. 이 두 사람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이건 금지행위지만 이건 뭐야? 아니 둘이 돈을 1억씩 내는 거니까 당연히 둘이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이해가 안 되세요? 몰라요? 이해관계가 둘이가 일치해. 그러니까 둘이 싸울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혼자 받아서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니까 A가 자 A가 갑한테 맡겨. 우리 둘이 부동산 하나 잡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둘이 공동 투자하려고 그래요. 근데 B는 또 뭐요? 을한테 맡겨. 이렇게 해서 이 물건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둘이 같이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돈 합쳐가지고 하나 잡아주세요 이건데 다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맡기고 이 사람한테 맡기면 둘이 회의를 해야 돼요. 어떤 거 들어갈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낭비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A, B가. 여러분 친구하고 둘이 투자를 해. 그럼 한 사무실 사장님한테 가서 우리 합쳐가지고 좋은 거 하나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럼 두 사람한테 위임을 받다고 해서 두 사람이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금쟁이는 아니야, 이건. 이건 아주 정상적인 활동이야. 근데 이건 괜찮은 거 있어요. 괜찮은 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같은 물건을 들어가. 한 사람은 질 건데. 그래서 2번은 금쟁이 아닌 거예요. 3번.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했다. 이렇게 했어. 3번?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장한테 등록을 딱 해놓고, 또 서울에 가서 남부지방법원장한테 또 등록을 해. 같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중개사무실도 이중 등록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기도 금쟁이에요, 여기. 이렇게 딱 되면 여러분들이 요약집에 있는 금쟁이 부분을 한번 봐야 돼. 복습하실 때 거기 다 있는지 진짜인지.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한다고 돼 있죠. 이게 뭐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게 뭐야? 다른 매수신청 대리인 이름을 빌린다는 거예요. 나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입찰 대리 들어간다고. 이건 다 금지행위예요. 그 다음에 5번. 사건 카드 또는 확인 설명서에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다고 돼. 사건 카드에 허위 기재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응? 사건 카드에 허위 기재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네? 보수잖아, 보수. 보수를 1,000만 원 받아놓고는 200을 적어, 거기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보수를 1,000만 원 받아놓고 아예 사건 카드에 누락을 시켰어, 보수 받은 걸. 안 되잖아, 그런 건. 그게 금쟁이란 말이에요. 에? 아,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주시면 돼. 내가 하나도 공부 안 한 게 여기 왜 나왔지? 어떡하지? 나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런 표정이야, 지금. 우리가 40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40문제가 다 중요한 것만 보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지만 공부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표정, 어떡해, 막 이런 표정.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 점심을 먹자는 거야, 안 먹자는 거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침도 못 먹었구만, 지금. 27번.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그랬어요. 보수에 대해서. 기억번. 보수는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고 그래야 되겠죠. 전에 설명해야 돼. 자기가 맡기 전에. 그리고 어디에다 기재해야 된다. 어디에다 기재해야 돼? 사건 카드지. 확인설명서가 아니지. 왜 확인설명서라고 됐을까? 중개보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어디에 적으니까? 확인설명서.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 그래서 중개보수는 따로 영수증을 써주지 않잖아요. 왜요? 확인설명서에 도장까지 찍어서 주고 그 확인설명서가 바로 영수증 역할을 하니까 따로 영수증을 안 써주잖아요.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사건 카드에 기재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어. 주는 게 아니고. 따라서 별도로 뭘 써줘야 돼? 영수증.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니은번.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원칙적으로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해서 결정한다 그랬어요. 50만 원 범위 안에서. 에? 어떤 거요? 지금 뭘 물어봤어요? 대리 보수가 이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가 다 있잖아. 그죠? 낙찰 받으면 감정가의 1%, 최저가의 1.5% 이하. 못 받으면 이거잖아. 근데 지금 니은번에서 뭐라고 그랬어? 원칙적으로 50만 원 범위 안에서? 이게 무슨 원칙이야? 두 개가 다 있는 거라고.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매수신청 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은 경우에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해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야 되겠다. 대리 보수 받으면 영수증 써줘야 되죠? 왜냐면 사건 카드에 적어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따로 영수증을 써줄 필요가 있다. 그 영수증에는 등록된 도장을 날인해야 되지요? 그렇죠? 확인설명서도 매수신청 대리인이 등록시켜놓은 도장 날인하고 사건 카드에도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도 그 다음에 영수증에도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영수증은 몇 년간 보존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건 카드 5년, 확인설명서 5년 이렇게 되지만 영수증은 5년 그런 게 없다고요. 리얼번. 매수인청 대리와 관련된 특별한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리얼번 왜 틀렸어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통상비용이야. 통상비용은 근거리 교통비요, 지하철 값이요, 버스 비용이요, 이런 거 가까이 갈 때.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제주지방법원으로 입찰대리 가는 거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건 통상비용이 아니고 원거리 출장비가 돼서 특별한 비용이지. 그래서 왕복으로 해서 10만 원 넘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실비에 들어가는 것은 통상비용은 안 들어가고 뭐만 들어가요? 특별한 비용. 특실 30만 원 그런 거 한 적 있었잖아요. 특별한 비용만 실비에 들어간다. 실비는 많이 받아요? 30만 원. 그죠? 특실 30만 원. 그러니까 통상비용은 실비에 들어가지 않고 보수에 포함돼서 받은 걸로 치고, 그래서 따라서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다고요. 맞는 것은 여기서 디귿번 하나밖에 없죠? 정답 5번이에요. 28번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인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고 나서 위임한 사람한테 뭘 주는 거예요 지금? 확인설명서를 주고서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을 딱 해가지고 몇 년간 보존하더라? 이게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 물어본 거죠? 3년이 아니고 5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었지만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1번처럼 5년이 돼야 되니까 틀린 거죠. 3년이 아니고 5년. 그 다음에 2번. 매수신청 대리는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보수 영수증에서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해놓은 인장을 가지고 서명 날인해야 되겠다. 3가지 서류. 사건카드에다 도장 찍고,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고, 영수증에 도장 찍고. 어떤 도장? 등록한 도장. 이때는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서명 점 날인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미시냐 또는이냐 묻지를 않습니다. 중개사법에서나 그걸 묻는 거고,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 규칙이나 예규 여기에서는 그냥 조금 그냥 좀 이상하게 서명 점 날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 그걸. 서명 날인 여기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3번.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서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이 조문이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이거 보는 순간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갖다가 떠올려야 되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요?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죠? 대금 지급 완료일, 잔금시. 자, 그 다음에 4번.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개별 매각의 경우에는 매 물건 번호마다 제출해야 되겠다. 예? 자, 이게 뭐냐? 조금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보세요. 4개 부동산입니다. 응? 이게 4채 아파트예요. 이게 주인이 전부 다 A예요. 그러니까 A가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도 한데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A는 요 대출을 한 20억 받은 거예요. 4채를 담보 잡히고. 공동저당 이거 많이 설정됩니다. 실무적으로. 4채를 담보 잡고 지금 B은행에서 채권자죠. 20억을 꿨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한 채당 한 10억은 가는 거야. 4채를 다 담보 잡고 대출을 해줬지. 여기는 안심하고. 그런데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기가. 그러면 B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경매로 넘길 수 있겠죠? 경매 넘길 때 방법이 2가지예요. 경매 넘어가는 모습이. 첫 번째는 요 4가지 부동산을 갖다가 일괄해서 경매를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일괄 매각은 어떤 거냐면 이 4개 부동산을 갖다가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그러니까 한 10억짜리면 지금 감정가가 한 40억 나오겠네. 40억. 어? 40억으로 이걸 경매를 붙여. 패키지로. 그럼 이거 낙찰받은 사람은 4채나 되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1명이야. 1명. 이게 일괄 매각이야. 그러니까 이 일괄 매각은 어떻게 보면 도매로 파는 거야. 도매로. 응? 도매로 파는 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소매로 파는 방법이 있어. 이걸. 소매는 뭐냐 하면 4채가 되니까 별개 부동산이니까 이걸
따로따로 매각한다고. 이거 한 채, 이거 한 채, 이거 한 채, 이거 한 채, 이거 10억, 이거 10억, 이거 10억, 이거 10억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매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응? 이것을 무슨 매각이라고 그래요? 개별 매각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출제가서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한번 공부해보자 이거지. 개별 매각, 요게 개별 매각이야 지금. 그러면 이것은 소매로 파는 게 되나서 둘 중에 거기서 나온 돈이 어떤 게 더, 이거 나온 돈이 더 큰 돈이 나올까? 어떤 거 비싼 게, 어떤 게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이야? 이거잖아, 이거.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돈, 이거 낚시하러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근데 여기는요, 많아지잖아. 각 물건별로. 들어올 사람이 많잖아. 보통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것은, 이게 경매에 붙였다 그러면, 이게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2019 타경 사건 번호가 붙여져요. 1478 이렇게 돼. 그럼 요 덩어리째 가니까 이것은 경매 사건 번호가 똑같아. 2019 타경 1478 이렇게 돼. 근데 이거는요. 2019 타경 올해가 19년 맞죠? 그 다음에 1478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매각할 건데 이게 어떻게 구별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건 번호를 붙여.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럼 끝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이래서 경매가 진행돼. 사건 번호 끝에 뭘 붙여요? 이게 뭐예요? 물건 번호를 붙여야만 요게 1번이에요, 요게 2번이 요거야. 그래 구별되지 이걸. 그러니까 개별 매각일 때는 끝에 뭘 붙여요? 물건 번호를 붙이지. 그러면요. 이거 입찰 대리하는 사람은 입찰 대리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입찰 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손님은 이걸 원해. 이게 괜찮겠어. 그러면 물건 번호 2번에 대해서 위임장을 갖다가 자기가 받아서 내야 되지. 3번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이걸 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매각이다 그러면 사건별로 내면 안 되지. 구별되는 거니까. 뭐마다 내야 되겠어? 물건 번호마다 제출하는 거야. 사건마다 내는 게 아니고. 원래 경매는 뭐마다 내는데? 위임장은 뭐마다 내는데? 사건마다 내는 거야. 사건마다. 그런데 유일하게 뭐는? 개별 매각되는 경우는 사건마다 내가지고는 구별 안 되잖아. 뭐마다 내야 돼? 물건 번호마다 내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이해만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개별 매각이다 그러면 여러분 점심은 틀려먹었어요. 개별 매각은 물건 번호마다 제출한다 이렇게 요걸 물어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개별 매각의 경우 사건마다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뭐라고 해야 돼? 물건. 그래서 사건마다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별 매각은 뭐마다 제출한다고요? 물건 번호마다. 그래서 개물이라고 암기를 해야 돼. 개물인데 잘 읽다 보면 괴물로 바뀌어요. 괴물. 개별 매각이 물건 번호. 요것만 물건 번호. 괴물. 예. 자, 이해해가지고 이걸 풀면 좋긴 한데 시험 볼 때 언제 이해하고 앉아있겠어? 개만 나오면 뭐예요? 괴물 이렇게. 그거 빼고는 사건마다요.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회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사무소 간판에다가 법원의 희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5번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5번 맞는 거예요. 왜냐면 법원에 희장을 표시하게 법원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단 말이야? 이상한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조문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조문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쓸 수가 없다고 돼 있다고.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5번이야. 법원 행정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면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5번이 뭐예요? 맞는 거야. 5번이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예요.
익혀두셔야 돼. 딱 한 번 나왔지만. 29번.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할 거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개별 매각이 일괄 매각을 먼저 해봐요. 위에 그림대로 일괄 매각입니다. 부동산이 몇 개라고요? 5개요. 5개. 5개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5채. 이렇게 5채. 이것을 뭐 해주냐면 상담을 해줘. 권리 분석을 해줘. 근데 이거 일괄 매각은 어떻게 파는 거예요? 덩어리째 파는 거예요. 패키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최저가가 엄청 높겠죠. 다 합친 금액이 될 거니까. 근데 개별 매각은 어떻게 매각하는 거죠? 개별 매각은 따로따로 매각하는 거죠. 5개 부동산인데 5개 아파트인데 이거 매각할 때 어떻게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할 때 따로따로 최저가가 따로따로 정해지겠죠. 따로따로 그죠? 최저가가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다음에 위치나 층이나 향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는 있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매각하는 것을 개별 매각이죠. 이때는 위임장을 갖다가 요 물건 번호마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거 매겨지죠. 여기는 그런 거 없죠. 전체를 매각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상담 보수예요. 상담 보수는 최고 50이 원칙이야. 그런데 이렇게 일괄 매각되는 부동산을 입찰 들어간 사람이 5개 요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좀 해주쇼. 그러면 제가 그 권리 분석 해주고 상담 보수를 50만 원만 받는 게 아니고 50만 원은 요 3개까지가 50만 원 기본 요금이야. 그럼 4개째부터는 추가 요금이 붙어. 이거 뭐 추가 요금이 또 붙죠? 그럼 추가 요금이 얼마 붙어요? 5개니까 10만 원부터. 그러면 저는 상담 보수를 지금 이게 상담 보수입니다. 낙찰이 아니고 상담 보수는 50을 뛰어넘어서 얼마를 받게 돼요? 60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추가 요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일괄 매각되는데 3개다. 그러면 그냥 50이 똑같아. 이해되셨죠? 근데 개별 매각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개별 매각되는 부동산인데 이 5개를 다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이거 1개만 들어가. 이거에 대해서 권리 분석 해주세요. 해줬어 제가. 그럼 50만 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5개를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5개를 다 분석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 할인이 된단 말이에요. 5개를 다 분석해 준다고 해서 이게 50, 250만 원 내놓으세요. 이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1개가 기본적으로 50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3개고 1개, 5개 다 들어갔을 때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1개가 50만 원이니까 2개째부터 뭐가 붙어요? 추가 요금이 5만 원씩 붙어. 그러면 추가 요금 얼마 붙은 거야 이게? 20만 원 붙었으니까 원래 최고 50인데 추가 요금 20 더 붙어서 얼마가 돼요? 70이요. 이건 한 사람이 5개를 다 들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부탁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럼 최고 70 이렇게 돼.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개별 매각 되니까 이게 들어가는 사람이 다 틀릴 수 있잖아. 이건 A가 들어가고 이건 B가 들어가고 이건 C가 들어가고 이건 D가 들어가고 이건 E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 틀릴 수도 있잖아. 입찰 들어간 사람이. 그럼 저한테 와서 D가 이거 권리 분석 해주세요. 50이야. 근데 동시에 C가 와가지고 저한테 권리 분석 해주세요. 50이야 그러면 이것도 50이고 이것도 50 되는 거야. 왜요? 따로 들어가니 따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니까. 근데 전부 다 A 하면서 저한테 권리 분석 해주세요. 그러면 할인이 된다니까 할인이.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30번입니다 지금. 매수신청 대리인과 개공에 대한 비교 내용입니다. 1번. 개공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되지만 개공이니까.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B는 어디 가서 등록해요? 매수신청 대리인은 어디 가서 등록해? 지방법원장. 2번. A가 개공이죠. 개업 공인인증서로 등록이 된 뒤에 보증 설정해야 되지만 등록되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만 설정하면 되잖아요. 보증 설정을. 맞죠? 매수신청 대리인 B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돼요? 등록되기 전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기 전에. 아까 했었죠 이거? 2번 맞는 거예요. 3번. 개공 A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국토부령과 시도 조례에서 규제를 하지만 개공이니까 중개보수니까 국토부령과 시도 조례죠. 법정 한도가.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뭘로 법정 한도를 규제해요?
대법원 얘기죠. 이것도 맞죠? 4번. 개공 A는 중개보수 등의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개공은요. 보수 영수증을 써줄 의무가 없죠. 왜요? 확인설명서로 대신해요. 근데 매수인청 대리는 어떻습니까?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야 되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죠.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5번이 좀 어려워요. 매수인청, 개업 공인인계사 A의 감독관청은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돼요. 만약에 광명시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 개공이야. 그럼 감독관청은 어디예요? 광명시장, 또요? 광명시장, 또요? 경기도의사, 또요? 국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A가 부동산 사장님. 그런데 그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동시에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수원지방법원장한테, 여기는 수원지방법원이요. 수원지방법원장한테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경매에 입찰 대리와 관련된 업무는 누가 감독기관이 돼요? 수원지방법원장만 되는 거지. 그 말이요, 그게? 쉬어야 되겠어요. 쉬었다가 나머지 10문제 해요.